들리나요? 들리시면 숫자 1번 한번 쳐주시고요. 1등만 숫자 1번 한 번만 쳐주세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이고요. 자, 이 시간은 새롬이의 주식 스토리 진행할 거고요. 우선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 연락처 010-8348-3042 무시하지 마시고요. 메모해 두세요. 언젠가 제 연락처가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금융 재무관리 형법, 형집행, 보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무료 상담이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다면 제보해 주시거나 질문하시거나 조언해 주시거나 응원해 주시거나 어떤 카톡이나 어떤 문자도 모두 환영하고 있고요. 자, 들리신다고 한 것 같으니까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냥 제가 지금 썸네일로 박은 내용하고 똑같죠. 불안의 정점, FOMC 임박.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그런다고 진짜 환율이 막 2,000원 갈 것도 아니고, 금리가 10% 갈 것도 아니고, 경제가 망가지지도 않을 거고, 세계 대공황이 올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기본적으로 돈을 가진 사람들, 기관이 됐든, 투자 은행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유대 자본이 됐든, 헤지펀드가 됐든, 골드만삭스가 됐든, 다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불안 심리를 흔들어가지고, 판을 흔들어가지고, 자기들만 이익을 보고, 이 시장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죠. 미 FOMC 앞두고 경계감, 중화권도 일제히 하락, 변동성 장세 예상.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고, 시장 지표 보시면은 환율도 다시 이제 1393원까지 다시 또 움직였고, 유가는 계속 $85 수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일단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투자는, 여러분들은 최고의 투자 이런 시장에서 어느 종목에 투자해야 되나요? 라고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게 최고의 투자는 현금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불안할 때는 판단이 안 되고 불안하고 확신이 안 된다. 주식을 살까 말까?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조건 현금이에요. 주식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식을 팔까 말까? 그때도 마찬가지, 무조건 현금. 무조건 파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현금보다 더 나은 선택은 없어요. 이 대전제를 모르시니까 불안하시고 판단이 안 되시는 거고요. 자, 어떤 선택보다 현금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뚜니모님 반갑습니다. 엠피도 민주님 자리하셨고요. 사랑이니까 아픈 거다 님도 있습니다. 아카시아님 계시고요. 담백 한 스푼 님도 계시네요. 요렇게 횃불 하나님까지, 청새로운 화이팅, 횃불 하나님까지 자리하셨고요.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성일 하이텍, 고점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방송에서, 금요일날 마지막 방송에서 이거 고점 느낌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좋게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죠. 도저히 좋게 말씀드릴 수 없다. 결국은 6% 폭락이에요. 얘만 폭락한 게 아니라 오늘 LG에너지솔루션도 폭락 나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3개월 미친듯이 달렸죠. 미친듯이 달렸습니다. 일주일도 마찬가지 강했고요. 근데 결국 오늘 떨어졌죠. 어떤 기업이고 어떤 차트를 기록하고 있고 어떤 돈을 벌고 있는지는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모든 이치가 그거 아닙니까? 비싸지면 싸질 거고 싸지면 비싸지고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동네 사람들이 막 떠드네요. 여러분들한테는 안 들리셨을 수 있는데 창문을 닫고요. 뭐 에코프로 VM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더 초록뱀 미디어 뭐 일단은 등락이 심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초록뱀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뭐 0.29% 떨어졌으니까 뭐 시장이 망가지는 분위기에서 뭐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비슷하게 똑같은 컨텐츠인데 A스토리는 5% 떨어졌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그래도 약보합인데 A스토리는 5% 떨어진다. 카카오뱅크나 KB금융은 그냥 또이또이죠. 또이또이 비슷하게 떨어져요.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제가 좋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원자력은 그냥 잠깐 임시 방편으로 천연가스나 에너지 관련돼서 문제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잠깐 활용하는 부분이고 뭐 제3세계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차선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좀 침 좀 뱉고 돈 좀 있고 선진 시장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미 원자력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어요. 원자력이 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토스도 마찬가지죠. 뭐 HLB 관련돼서 뭐 기대할 게 1도 없습니다. 대우건설도 뭐 부동산이 살아날 기미가 없기 때문에 반등이 안 나오는 거고 시장이 떨어지는 만큼 떨어지는 거죠. 현대로템 방산주 관련돼서는 고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받고 나서 또 다른 뉴스, 또 다른 모멘텀이 만들어져야지 그 고점 근처 또는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산 종목을 주로 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세인 건 사실이에요. 일단은 하락세인 건 사실이고, 네, 개구리언님 공부 시간이라고 하셨고요. HLB도 5만원 돌파했다 지금 이제 4만원 초반대까지 무너진 상태고요. 더 떨어지면 더 떨어졌지 가격이 다시 고가로 가기는 힘들 겁니다. 3만원 깨질 수도 있고 3만원 근처까지 갈 수도 있고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HLB의 시나리오는 싸질 거다. 싸질 거다. 그나마 방산주 중에서 등락이 좀 심한 종목이 빅텍인데 빅텍은 그나마 좀 올랐네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이 오른 자리에서 빅텍은 올랐으니까 들어가 볼까? 그게 가장 안 좋은 투자죠. 이미 다 오른 다음에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낌새를 딱 눈치채고 안 올랐을 때 기다리고 있다가 오르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딱 올라타는 거죠. 그게 이제 설명드리면은 비행기가 경납고나 창고에 들어가 있다가 운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옵니다. 활주로를 달려요. 활주로를 달리고 있을 때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땅콩 해양, 나 이 비행기 못 뜨게 할 거야. 못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이 살짝 페이크만 줬다가 안 달리고 슈팅을 안 주고 그냥 패대기 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활주로에서 랜딩 기어를 딱 접는 순간, 날아오르는 순간에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갑니다. 땅콩이양이 무죄를 받은 게 활주로였기 때문에 무죄를 받은 거고요. 동체가 떴다면은, 동체가 떠 있는 상태였다면 유죄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딱 뜨는 순간을 노리는 겁니다. 비행기가 딱 뜨는 순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제가 이 비행기가 뜨는 순간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공부해 보시고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한 거지. 이미 다 날아가고 이제 비행기가 이제 정상 창공에 이제 거의 최대 고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 봤자 그 비행기는 이제 떨어질 일만 있는 거죠. 어떤 공항이든 간에 공항에 착륙할 일만 있는 거지 더 높이 날아오르지 않습니다. 이미 뜨기 전에 낌새를 눈치채시고 뜨려고 하는 비행기가 랜딩 기어를 접고 날아오르는 순간에 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코프로도 동일하게 성일 하이텍, 에코프로 동일하게 새 배터리 관련돼서 두들겨 맞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나마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는 그나마 괜찮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좀 많이 떨어졌고요. 셀트리온은 그나마 뭐 시장보다 많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죠. 뭐 두산 피얼셀이라든지 뭐 OCI라든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뭐 태양광, 뭐 풍력, 신재생 다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 전반적으로 다 안 좋고요. 모닥불림 관심 종목에 컴투스 홀딩스가 없네요. 컴투스 홀딩스요? 컴투스 저는 컴투스가 뭐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굳이 컴투스를 홀딩스까지 투자하셔야 되나요? 컴투스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컴투스라는 게임 회사가 굳이 지주회사가 필요한가요? 그냥 컴투스만 보세요. 게임 회사 중에는 그나마 다른 회사들보단 컴투스가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 비싼 가격도 아니고 뭐 보시면 이렇게 나름대로 조정받고 바닥에 위치한 전저점 지금 바닥에 위치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경기가 어렵고 뭐 산업 전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 게임도 컨텐츠로 볼 수 있죠. 그래도 뭐 NC소프트나 뭐 여러 가지 이 지속적으로 유저들한테 현질을 유도해 가지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들보다는 차라리 저는 컴투스나 뭐 크래프톤이나 이런 회사가 그나마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이 안 좋으니까 두드려 맞는 거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두드려 맞는다기보다는 매물이 쏟아졌을 때 이 매물을 소화해줄 매수 주체가 없는 거죠. 이렇게 두드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게임주 투자 매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초코님 안녕하세요. 해크니 제이님도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뭐 게임이 뭐 첫 번째 투자 탑픽이냐? 그건 아니에요. 게임이 첫 번째 투자 고려냐? 그거는 아니에요. 뉴스 잠깐 보시면은 시황 전망 한번 볼게요. 뭐 FOMC 경기 때문에 뭐 1%대 하락이 나온다. 뭐 여러 가지 게임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라는 기사도 보이고요. 뭐 달러 초강세다. 여러 가지 이런 달러 초강세 분위기 때문에 국내 뭐 제약바이오 업계도 뭐 신음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표정 관리한다. 왜? 얘네들은 하청 공장을 돌리는 거잖아요. 뭐 안 좋게 이야기하면 하청 공장을 돌리는 거고요. 좋게 이야기하면은 CMO, CDMO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달러로 대금을 지급받은 부분이어서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조용히 웃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보이네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건 프로그램이 매수 우위다. 프로그램이 매수 우위다라는 거는 뭐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다. 뭐 여러 가지 경계감으로 코스피도 밀리고 코스닥도 밀리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FOMC 결과가 0.75로 나온다면은 시장은 반등을 할 거고요. FOMC 결과가 0.75가 아니라 1%로 나온다. 1%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2차 충격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별다르게 뭐 종목에 대한 궁금증 없으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 주식창에서 오늘 조금 하락이 크게 나왔던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 한번 볼게요. 이렇게 화면이 깨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화면을 맞추고, 화면이 왜 있다고지? 화면을 맞추고 말씀드릴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먼저 볼게요. 오늘 5% 밀렸네요. 5% 밀렸어요. 이거는 뭐냐? 외국인들이 마음먹고 털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외국인들이 마음먹고 털었다라고 보여져요. 이거 뭐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종목 매동이 확인되나요? 잠깐만요. 여기서는 종목 매동이 확인이 안 되는데 뉴스로 한번 볼까요? 갑자기 등 돌렸다. 외인 기관 동반 매도. 결과적은 이거죠. 이것 때문에 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세로미의 주식 스토리 꾸준하게 들었던 분들은 제가 이거 50만 원대에서는 제가 확신 드릴 수 없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언제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밀었죠. 거의 이게 지금 6%를 한 방에 밀었으면 며칠치를 밀은 거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거의 한 8거래일 거를 거의 뭐 10일 거죠. 거의 10일 거를 한 방에 밀었어요. 2주 동안 10거래일이면 2주 동안 거래해야 되는 건데 반달 거를 한 번에 밀었어. 그렇다고 뭐 매물이 많이 쏟아졌냐? 보시면 매물이 많이 쏟아지지도 않았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한 40% 정도 거래량은. 근데 안 받아주는 거죠. 누가? 아무도 안 사주는 거지. 그동안 샀던 게 외국인이 계속 사줬던 건데 그 사주던 애들이 매물을 던져버리니까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디스카운트 할인 1% 떨어질 거 3% 떨어질 거 5%, 그렇게 5.6%가 밀려갖고 거래된 거죠. 이러니까 제가 뭐 몇 분들이 물어봤어요. 중간중간에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확신을 못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왜? 일단 서 있잖아요, 차트가. 아무리 좋은 차트라도 서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도 서 있으면은 결국 비싸진 거는 싸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몰라요. 이제 또 바로 또 다시 반등이 나올지 횡보를 할지 더 떨어질지. 하지만 이 선은 지킬 거예요. 이 선은 이 일목균형표인데요. 이게 이 구름대가 일목균형표인데 이 선에 훼손을 당하진 않을 거예요. 점차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한 2주?
2주 정도 있으면은 이 구름대하고 붙을 텐데 그 전에 방향성이 결정될 거고, 저는 이 구름대에 이 차트가 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게 보면 좋은데 일단 조정받는 국면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막 상승했을 때 그 다음날 상승하고 그 다음날 이제 밤사이 새벽 사이에 이제 나스닥이 5% 떨어진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회원분들한테는 회원 전용 커뮤니티 글로 보내드리고 멤버십 단톡방에도 무조건이다. 무조건 최근에 들어가신 종목들은 무조건 5% 10%라도 정리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익 난 것들은 일단 무조건 그때 다 말씀드렸어요. 현대차가 됐든 LG에너지 솔루션이 됐든 다 팔아라. 다 파는 게 맞다. 현금 확보가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거를 따르셨던 분들도 있고요. 그거를 안 따르셨던 분들도 있죠. 몰라요. 지금 이제 21일, 22일 지나면서 FOMC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결과적으로는 0.75면 시장이 반등을 할 거고 1%를 올린다고 하면은 반등을 못 할 거예요. 오히려 2차 충격 나오겠죠. 오히려 2차 충격 나올 겁니다.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일단 정확하게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자, FOMC 일정 잠깐만 볼게요. FOMC 일정 언제인지 21일 우리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 21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반영되는 건 22일인 거죠. 그러면 FOMC 잠깐만 검색해 볼게요. (9월) FOMC 발표. (20일에서 21일) 사이에 열리니까 현지 시간이거든요. 이게 미국 날짜 시간으로 21일 날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22일 시장부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22일부터 우리 시장에 저 결과가 0.75 인상으로 나오면은 시장은 반등이 나올 거고요. 이것도 제 예측이죠. 0.75 인상, 미국 금리를 전날짜에 0.75 올린다라고 발표가 나오면 그건 지금 시장에 모두 다 반영되어 있거든요. 100%가 아니라 저는 한 200%는 반영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0.75다 그러면 시장이 반등을 할 거고, 그게 아니다 1%를 올린다 금리를, 그럼 시장 2차 충격 나올 거예요. 언제? 9월 22일 국내 증시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톡방에다가도 이야기를 해 놓을게요. 9월 22일 우리 증시에 반영되고 발표는 현지 시각으로 9월 21일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왜 굳이 미국이란 국가가 금리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군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전쟁이 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나라 의지로, 우리나라 주권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군 통수권자가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전시 작전 통제권이 우리나라한테 없기 때문에. 일단 군사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럼 경제적으로 볼까요? 우리나라가 어떤 경제적인 결정을 할 때 독립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것도 애매해요. 여러 가지로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들면은 2009년 그 광우병 관련된 그 미국과의 재협상 관련해서도 시민들은 뭐 미국 소를 먹으면은 뇌송송 구멍탁 이 말이 유행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 광우병 집회를 한 게 아니라 왜 미국에 대해서 왜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협상을 못하냐. 재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요구해서 재협상하면 되지. 그 당시 뭐 이명박 정부 관계된 사람들이 아니다. 재협상을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재협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저는 집회를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내송송 구멍탁은 그냥 구호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가갖고 재협상했어요. 우리 의지로? 아니요. 우리 의지로 재협상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그 협상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재협상 요청해갖고 트럼프의 어떤 어깨 꺾기로 해갖고 재협상했죠. 그런 식이에요. 경제도 우리나라가 독립국가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미국의 금융 일정이라든지 경제 일정,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작고 수출, 수입 시장이 크기 때문에 대외 여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환율 문제도 있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하고 장사를 못해서 지금 무역 적자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원자재를 비싸게 사와야 되고 에너지를 비싸게 사와야 되는 거의 100%죠. 우리나라 에너지는 거의 100%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일부 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무분별하게 해외여행 나가고 해외에서 돈 펑펑 쓰고 있는 부분 때문에 서비스 수지도 마이너스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게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뭐 언젠가 존버 치면은 언젠가 본전이 오겠지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무너진 부분도 뭐 회사 자체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멘텀이 사라졌다라기보다는 외국인이 팔았는데 그 외국인이 판 매도 물량을 사줄 주체가 없고 덩달아서 기관도 팔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시장이 1% 무너졌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5%가 무너졌다. 그럼 그만큼 그동안 미친 듯이 달린 거예요. 왜 이렇게 강했을까 싶을 정도로 계속 달렸죠. 계속 35만 원에서 뭐 52만 원 근처까지 뭐 15만 원 거의 뭐 30% 훨씬 넘게 달렸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현대차는 견고해요. 그나마 현대차는 견고하죠. 하지만 더 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조정받고 다시 최고점 갔는데 그 최고점을 돌파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최고점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 해도 무지하게 강한 거죠. 시장보다 이 종목이 강하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도 뭐 주말 사이에 계속 많이 나왔어요.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마찬가지고 그 이야기, 그 이슈는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죠. 잠시만 물 한 잔만 먹을게요. 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뭐 그 기사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 국산차, 우리나라 대한민국 차량이 지금 뭐 글로벌 전 세계에서 자동차 판매 대수에서 차지하는 캐파가 좀 줄었다. 선진 시장 유럽, 미국은 늘었는데 뭐 인도네시아나 제3세계,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서는 줄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줄었다라는 기사도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가요? 어차피 아시아 시장, 뭐 인도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가 파는 그런 차량은 부가가치가 별로 없어요. 어차피 미래차 플랫폼 eGMP로 부가가치가 높은 전기차에 집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안 떨어지는 거죠. 뭐 주말 사이 안 좋은 그런 기사가 나왔어도 현대차 주가가 방어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 뉴스가 나왔다라고 해서 뭐 무너지지는 않는 거죠. 무너지지는 않을 거고 계속해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달리는 차 안에서 OTT를 즐긴다. 뭐 이것도 그 KT하고 손잡은 이유가 있는 거죠. 뭐 수소차도 수소 상용차, 트럭이나 버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과 손잡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속해서 뭐 이재용 얘기도 있네요. 이따가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 이재용 얘기도 한번 해보고요. 한국 주식 사다. 한국 주식 사다. 요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안 좋은 이야기만 많이 했으니까 좋은 이야기 한번 기사 한번 봅시다. 자, 환율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투자금을 늘리고 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뭐 깡패 짓거리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표로 동맹국이 수혜를 입을 거다. 근데 지금 한국은 지금 제외된 상태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제외되어 있지만 포함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이런 관련 종목, 한국의 종목을 사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2차 전지 요 산업 공급망 재편과 관련돼서 뭐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는 요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요런 외국인 자금들이 다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빠졌죠. 그 외 뭐 현대차나 다양한 종목들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친환경, 2차전지, 조선, 미래에너지, 뭐 친환경 에너지.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이 결론이 날지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OMC 금리가 결정돼야지 정확한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방향성이 보여줄 거고요. 그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뭐 불안하기도 하고 경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방향성이 아직 안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여러 번 말씀드리다시피 제 의견은 뭐다? 일단 고점 느낌이라기보다는 일단 더 안 달리고 뭐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팔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얼마든지 팔았다가 뭐 19만 원이든 뭐 19만 원 초반대든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은 주지 않을까. 현대차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렇게 빠진 것처럼 뭐 58만 원, 뭐 59만 원, 뭐 이런 가격대에서 팔았다면은 그 비싸게 판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처럼 현대차도 이렇게 기회가 생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두산 피얼스에 빠졌죠 또. 마찬가지예요. 매물대가 터졌는데 그 매물대에서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밀리는 거죠.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안 밀리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훅 밀려버렸죠. 좀 많이 밀렸어요. 6%면은 상당히 많이 밀렸고 어쩔 수 없죠. 거래량도 없는데 거래량 없잖아요. 거래량이 없는데 이 정도 밀렸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지금 51만 주에 6.8%가 밀렸어요. 51만 주에. 그럼 과연 이 자리에서 51만 주를 모았을까요? 아니요.
보시다시피 여기서 51만 주를 모으기엔 힘들어요. 그렇다면은 이전에 물려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때 어쨌든 비싼 가격에 들어왔던 사람이 그냥 손절치고 나간 거예요. 왜? 시장이 수상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손절치고 나갔다. 손절치고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시장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계속해서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저는 뭐 충분하게 계속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고점에서 확 떨어진 거고 뭐 여기서 어떻게 될지 LG 에너지 솔루션 모르죠. 길게 보더라도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할지 얼마나 업황이 좋아질지 업황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일단은 고점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비싸질지는 알 수 없는데 길게 본다면 셀트리온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차라리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런 자리에서 물리는 것보다는 셀트리온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전자를 지금 자리에서 물리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더 떨어질 만한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냥 바닥이에요. 완전 바닥. 삼성전자도 뭐 완전 바닥이죠. 이렇게 바닥이라면 결과적으로 다시 천장으로 가겠죠. 회사가 망할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삼성전자도 셀트리온도 시장도 안 좋고 반도체 분위기도 안 좋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환율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안 좋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고 있는 건데 이럴 때 잘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바로 잡으라는 게 아니라 저런 종목들, 싼 종목들 충분하게 돈을 잘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가격이 빠져 있는 그런 종목들 잘 공부하셔서 이게 과연 메리트가 있나? 이 가격대에 이 회사 주식을 사볼 만한 이유가 매력이 있나라고 판단해 보시고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뜨는 순간에 떠오르는 순간에 고개에 드는 거 고개 이렇게 딱 땅속에서 고개 딱 드는 거 확인 또는 물속에서 잠수함이 물밖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만경을 이렇게 딱 꺼내잖아요. 고 꺼내는 고개 드는 순간에 딱 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채팅창에 주식에 관한 관심들이 없기 때문에 질문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금이 최고죠. 자, 여기까지 세롬의 주식 스토리 진행하고요. 저는 또 빠르게 준비해서 개국폰으로 한번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롬이고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세롬